3D 프린터요? 원래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3D 프린터는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쓰는데 3D 프린터 중에서 종류가 그때 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가장 대중적인 게 아마 FDM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익스트루더가 있고 이게 뽑히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있고요. 이거 뭐 SLA나 뭐 이런 거 뭐 AVC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베드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쭉 녹여서 이렇게 해서 얘가 좌우 대칭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얘를 이렇게 쭉 쌓는 형태가 이게 바로 FDM 방식인데요. FDM이 제일 대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라미터가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가격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 사러 용산에 가면은 어떻게 사죠? 컴퓨터를? 처음에는 한 100만 원짜리 사야지 그러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픽 카드 좀 좋아야 돼. 뭐 램도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비싸지죠. 똑같습니다. 3D 프린터도 비싸면 비싼 만큼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 있는 거는 뭐 메이커봇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프린터기인데 걔 베드 사이즈도 이 베드 사이즈, 이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데 사이즈가 25cm 정도? 이게 최대 사이즈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데 또 크면 클수록 또 이게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베드 사이즈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 샀어요. 이 스냅메이커라고 하는 걸 샀는데 이걸 샀는데 제 거는 베드 사이즈가 15cm,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20cm까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D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후가공할 때 붙여 쓰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이게 옛날에 클라우드 펀딩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싸게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가격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싼 거부터 해서 비싼 게 많잖아요. 그쵸? 아마 이거 싼 거는 여러분이 일일이 조립을 하셔야 될 거고요. 기성품처럼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배달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익스트루더가 잘 되는지, 얘가 노즐 사이즈 어디까지 되는지,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후가공을 적게 할 수 있고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제 후가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베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두 개를 좀 찾아보시고 요거에 대한 리뷰를 좀 보신 다음에 내가 적절하게 아니면 그냥 기성품이 있는 걸 사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DIY로 내가 조립해서 만들겠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노즐과 베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퓨전 360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퓨전 360. 그래서 제가 퓨전이 요새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왜 많이 쓰인다고 했죠?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 가지 3D CAD 모델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앞으로 뭐 밀고 있는 오토데스크에서 가장 밀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이 퓨전을 갖다가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퓨전 360이 있는데 얘는 크게 자 CAD 자 그래서 사이트에 가보면은 뭐 CAD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캠이 다양하다, 그 다음에 해석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퓨전에서는 이 CAD 기능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즉 CAD 기능이 뭐냐면 모델링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AD 기능 중에 모델링 중에 몇 가지가 있느냐? 저는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CAD 기능, 얘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리드 모델링. 그 다음에 넘스 모델링. 얘는 뭐냐면 찰흙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2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퓨전 360은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솔리드 모델링. 근데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 보면은 퓨전 360을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하지 않고 얘를 갖다가 넙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넙스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인력공단이나 어디 뭐 퓨전 그 책 보시면. 근데 넙스 모델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넙스는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선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피처 형상,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넙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솔리드 모델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거야.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보시면은 넙스하고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틀려요, 조금. 그래서 어떤 책 보면은 이렇게 넙스라고 얘기했는데 넙스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링이 있는데 오늘 이제 솔리드 모델링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뭐가 있냐면 피처 모델링, 피처 형상 모델링과 서페이스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솔리드 모델링에서. 피처 형상이라는 거는 이게 딱딱 기하학적으로 기구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피처 형상이라고, 서페이스는 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처 형상 모델링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3D CAD 프로그램들 보면은 3D CAD 보면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카티아도 있고요. 카티아. 그다음에 뭐 유니그래픽스 UX 뭐 이런 것도 있고 UG. 그다음에 뭐 프로이 등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다소 시스템에 있는 솔리드웍스인데 3D CAD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아마 학교 같은 데나 공대에서 배울 때 뭐 카티아를 좀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카티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왜 배우느냐?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잘. 카티아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카티아를 써요. 그러니까 현대, 뭐 르노, 삼성, GM 이런 데, 기아 이런 데가 다 카티아를 써요. 그러니까 회사가 카티아를 쓰니까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부터 모든 업체들이 다 못 써야 돼요. 카티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카티아를 많이 쓰고 UG 혹은 NX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니그래픽스 뭐 이런데 이거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프로이는 옛날에 많이 쓰다가 좀 이제 사양새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리드웍스를 왜 쓰게 됐냐면 옛날에 이 3대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3D CAD의 3대 시장인데 이 3대 시장에 솔리드웍스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카티아랑 솔리드웍스랑 같은 회사 거예요. 다소 시스템이라는 프랑스 회사 건데 카티아가 처음에 선정을 했을 때 이제 솔리드웍스는 다른 회사였는데 얘가 이 3대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못 들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체 우리나라에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를 어떻게 했냐? 제가 공부할 때는 솔리드웍스를 학교에다 다 풀었어요. 연구기관이든 혹은 교육기관이든 솔리드웍스를 그냥 다 풀었어요. 마음껏 써라 라고 풀었어요. 제한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10년 전에 그렇게 다 풀었기 때문에 10년, 15년 전에 다 풀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비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리드웍스를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예요? 솔리드웍스가 가장 편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 시장에서 이제 얘는 좀 사라지면서 솔리드웍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3대 시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오토데스크는 뭐가 있냐? 인벤터라는 게 있어요. 인벤터. 뭐 3D CAD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은데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이 시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카티아, UG, NX, 그다음에 솔리드웍스 시장이 있으니까 인벤터가 이 시장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유저층이 딱 확실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인벤터가 이제 했던 전략 중에 뭐였냐면 껴서 팔았어요. 막 내가 3D 맥스를 사겠다 그러면 인벤터 껴주고 뭐 CAD 사겠다 그러면 인벤터 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많이 열고 해서 이 인벤터를 아주 껴서 파는 식으로 형태로 가면서 3D CAD에서 이제 인벤터도 많이 써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래로 내려가시면 솔리드웍스하고 인벤터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퓨전에도 이 인벤터의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3D 솔리드 모델링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처 형상 모델링인데 저가 강의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때 이 3D CAD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3D CAD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피처 영상 모델링에서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가지. 뭐가 있냐면 쭉 뽑아내겠다고 하는 익스트루드, 쭉 뽑아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리볼브, 얘는 회전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로프트, 얘는 단면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윕, 그래서 어떤 선을 따라서 쭉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더, 리볼브, 로프트, 스윕을 하시게 되면은, 이 기능을 이해하시면은 솔리드 모델링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페이스 모델링에서는 패치라는 방법이 있는데 잘 안 써요. 가끔 공면이 필요할 때만 쓰지, 주로 기계 쪽에서는 피처 영상 모델링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기 때 학생들 가르칠 때는 솔리드 모델링인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저는 피처 영상 모델링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오늘 피처 영상 모델링이 뭐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퓨전 360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서 어떻게 크게 한 가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하면 돼요? 럼스 모델링 이해하시면은 퓨전 360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서서 퓨전 360의 책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인 프로그램인 퓨전 360이 어떤 모델링 방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자, 퓨전 360 그래서 오늘 배울 건 뭐다? 솔리드 모델링을 배울 거다. 근데 이 솔리드 모델링 중에서 뭘 배울 거다? 피처 모델링을 배울 거다. 그러니까 입체를 만드는 방법인 피처 모델링을 배울 거다.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쭉 뽑아내겠다 하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회전하겠다고 하는 리볼브, 단면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로프트, 어떤 선을 따라가겠다는 스윕,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만들 건데 샘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이렇게 생긴 어떤 원기둥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원기둥. 오늘 원기둥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간격을 얼마로 줄까요? 파이는 100짜리라고 합시다. 100 이렇게. 그러니까 10cm짜리 파이는 100. 아우, 너무 못 그렸죠, 파이를?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자, 파이는 100짜리. 높이는 한 50짜리라고 할게요. 이런 실린더를 하나 예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퓨전인데 퓨전은 그냥 까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자, 이제 형상을 만들겠다. 익스트루드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를 이해하실 건데, 처음에 이제 어디서 시작할 거냐? 일단 스케치를 해야겠죠. 스케치를 하겠다. 스케치 할 거면 이제 이게 딱 떠요. 자, 이게 뭐냐면 위에서 바라본 거, 평면도, 요게 정면도, 여기 정면도, 이게 우측면도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리겠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게 딱 돌아오면서 그려집니다. 그러고서 이제 서클을 그리는데, 자, 서클을 그리실 때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근데 색깔이 무슨 색이죠? 지금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절대 구속이라고 해서 검정색이 될 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속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구속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닿았다 뭐 이런 짠짠짠, 여기 이 점과 이 점이 뭐 한다? 닿았다, 닿는다 어디니? 여기 있다. 닿았다. 그래서 딱 닿았다. 수직이다. 그 다음에 수직이다는 걸 줍시다.
딜리트.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얘를 닿았다라는 조건으로 얘와 얘가 닿았다라는 조건을 주셔야 돼요. 항상 원점에서 뭔가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치수 디멘전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얼마짜리로 하겠다? 얘를 100짜리로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스케치가 무슨 색이 됐어요? 검정색이 됐죠? 검정색이 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스케치가 끝났으면 스케치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라는 걸 이용해서 익스 뽑았는데 얼마큼 뽑을 거냐? 아까 얼마큼이었어요? 50만큼 뽑았다. 이런 식으로 뽑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돌출하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익스트루드는 어떤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쭉 뽑아내는 형태를 익스트루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리볼브는 뭐냐면 회전해서 맞추는 거예요. 회전해서. 그러니까 즉 얘를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어떤 단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전해서 입체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리볼브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리볼브. 자, 새로운 창을 하나 열고요. 뉴 드로잉. 오케이. 하나 열고, 자,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 여기 요번엔 정면도에다가 그릴게요. 전면도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거죠. 근데 원점에서 항상 닿게끔 해서 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느냐? 검정색이 주용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됐다는 건 아직 구속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멘전 이용해서, 치수선 이용해서 얘를 얼마로 할 거냐면 얘가 얼마예요? 100짜리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기 아래, 여기만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쵸? 여기 아래는 얼마예요? 자, 50 나누기 2.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25죠? 25짜리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 스케치를 끝내시는 겁니다. 스케치를 끝내요. 끝내.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려졌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리볼브라는 거예요. 여기 리볼브도 있고 여기 리볼브가 있어요. 리볼브. 회전하겠다. 근데 어느 축으로 할 거냐? 이 축으로 회전해달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짜리고 50짜리인데 잠시만요. 오케이.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50짜리 맞나요? 100짜리, 50짜리. 이게 50짜리 맞나?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인스펙터에서 여기서 치수를 잴 수 있어요. 얘를 딱 재보면은 얘 길이가 얼마냐? 얘 길이가 왔더니 25짜리네요. 다이아미터가 50이니까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길이는 100짜리 맞네요. 그쵸? 그럼 아까 전에 처음 게 잘못됐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처음 거는 얘는 인스펙터 이용해서 메저링 해보면 얘는 얼마짜리예요? 얘는 100짜리고 얘와 얘가 얼마예요? 50이네요. 아까 100으로 했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요건 100이었죠. 자, 봤더니만 요건 100이었잖아요. 그쵸? 50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100으로 했네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셔서, 자, 여기 가셔서 짠짠, 여기 가셔서 여기서 에디트 스케치를 가셔준 다음에 여기가 10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 50 하고 난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면은 얘가 50이 됐기 때문에 바뀌어요. 알아서. 그래서 3D CAD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치수가 이렇게 됐다가 이상하다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바뀌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리볼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면을 제가 만드는 거고, 로프트는 뭐냐면 단면과 단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면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또 얘도 뉴 스케치 이용해서, 자, 요번에는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다 일단 그릴게요.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자, 0,0에서 이렇게 원. 근데 디멘전이 여기가 얼마짜리? 50짜리다. 자, 50짜리 그리고 스케치를 끝내요. 일단.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이제 어떤 한 평면을 하나 그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조평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참조평면. 그래서 참조평면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옵셋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옵셋 플레인. 옵셋 플레인인데 어디냐? 여기서 얼마큼 떨어질 거냐? 50만큼 떨어진 면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내가 스케치를 하겠다. 잠시만요. 스케치 나가고, 자 참조 평면 여기 있다. 자 여기 평면에다가 내가 뭘 하겠다? 크레이트 스케치를 하겠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또 얼마짜리 그릴 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선을 그리고 메저링을 이용해서 얘를 50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만들고 난 다음에 스케치를 끝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 두 개가 생겼죠? 이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하고 리볼브는 있는데 나머지 없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로프트라는 게 있어요. 로프트. 로프트는 이런 식으로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프트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용해서 로프트를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프트는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다. 스윕은 뭐냐면 어떤 단면이 있는데 얘를 쭉 따라가서 선을 하나 따라가서 형태를 만들고 해서 프로파일, 그러니까 단면이 하나 있고 패스, 따라갈 선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만 있으면 얘가 그려집니다. 자, 스윕 한번 해볼게요. 자, 뉴 드로잉 해서 자 스케치를 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원을 그리는데 항상 원점에서 뭔가를 그리려고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파란색이 되면 아직 정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의는 무조건 뭐 100짜리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검정색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얘를 그려놓고 끝냈어요.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따라갈 선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스케치를 할 건데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정면도나 뭐 이런 데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선을 하나 그릴 거다. 자 선을 하나 그릴 건데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얼마짜리 선이냐? 50짜리 선이겠죠? 자 얘가 50짜리 근데 아직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길이가 얼마냐? 얘가 50이겠죠? 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뭐라 해야 되느냐? 여기 닿는다. 이 점과 얘가 닿는다 라는 정의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딱 닿았죠? 그래서 스케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그려졌습니다. 선이 그려지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스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윕. 자, 스윕할 때 보시면은 프로파일이라고 있어요. 프로파일. 혹은 프로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프로필 제출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당신을 잘 모르니 이름, 성명, 뭐 주소, 나이, 경력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범죄가 이루어지면 프로파일러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범인의 행동 특성이나 그 속성을 좀 이해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프로파일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딱 잘랐을 때 보이는 단면을 갖다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패스는 따라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은 뭐냐? 얘고 패스는 뭐예요? 패스는 뭐예요? 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수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익스트루드로 만든 거고 얘는 뭐예요? 리볼브로 만드는데 얘 리볼브가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짠짠짠짠짠 에디트 스케치 이용해서 얘가 50이었는데 그쵸? 50 짠 해서 이게 50일 거예요. 안 믿으시면은 제가 재봐야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 50이다. 나왔죠? 맞아요. 50이고 그 다음에 얘는 로프트로 만들었고 얘는 그 스윕으로 만들었죠. 스윕인데 얘가 아까 25로 썼나요 제가? 이제 헷갈리네. 자 이거를 인스펙터 하겠다. 인스펙트 메저링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맞죠? 50 맞아요. 그쵸?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형상 모델링이 이렇게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 중에 솔리드웍스도 있어요. 솔리드웍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할 때 파트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퓨전 360에도 파트 부분 모델링과 어셈블리가 되고 드로잉, 도면도 나와요. 왜냐면 얘는 인벤터에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퓨전에서. 자 얘를 가져왔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윗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윗면에다가 그림 그리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원 똑같아요. 얘를 일단 중심에서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얼마짜리? 얘가 100짜리
그려놓고 난 다음에 스케치가 끝났으면 스케치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 자 얘를 등각토상도로 보고 얘를 갖다가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쭉 뽑아내는데 얼마큼? 50만큼. 그래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은 똑같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또 리볼브를 한번 해볼게요. 리볼브. 자 리볼브 할 때는 뭐 정면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정면에 그렸는데 뭐 렉탱글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렉탱글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검정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검정색은 스케치 구속 조건이 끝났다는 얘기고 파란색은 아직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전에 여기가 50, 그 다음에 여기 얼마? 50 해놓고 난 다음에 스케치를 끝내시고 자 입체로 보면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뭘 하느냐 스케치 끝내고 난 다음에 리볼브 이용해서 회전하는데 여기 축으로 회전해 달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있어요. 얘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 스케치에서 변경하겠다. 스케치 얘 50이 아니라 75짜리다. 75짜리예요. 그러고서 스케치를 바꾸시면 얘가 또 얼마야? 75짜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보겠다. 그럼 여기 또 메저링이 있어요. 보시면 얘와 얘가 있으면 어때요? 75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는데 로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가 뭐였어요? 단면과 단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윗면에다가 내가 스케치를 하나 하겠다. 자,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얼마짜리? 10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자, 100짜리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스케치 끝내고 오케이. 스케치 끝내시고 그러면 얘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 플레인이라고 해서 참조평면이 있어요. 얘를 하는데 얘는 어디서 할 거냐? 저 윗면에서 얼마큼 띄울 거다? 100만큼 띄울 거다. 50이죠, 50. 50만큼 띄울 거다. 그래서 50만큼 띄워진 150 아니에요? 50이에요, 50. 50만큼 떨어진 얘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윗면이 하나 그려지죠. 그러면 여기 플레인에다가 또 스케치를 한 거예요. 얼마짜리? 100짜리. 아우, 너무 작게 그려졌네. 마우스가 좀 안 좋아서 어찌됐든 100짜리라고 쓰면 되죠. 100짜리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 풀고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 두 가지가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느냐? 로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예요. 이런 식으로 로프트.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였어요? 수입이죠. 수입은 일단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할게요. 윗면에다가 스케치 하나 하겠다. 얼마짜리? 100짜리. 그 다음에 스케치를 끝내고 나가고요. 입체가 생길 거고요. 그쵸?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정면에다가 뭐 스케치 하나 더 하겠다. 근데 얘는 그냥 선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선. 수직선 하나 그리고 자 여기서는 얘가 얼마짜리? 50짜리. 근데 아직 파란색이죠? 그러면 아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다? 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죠. 정의를 해주면 어떻게 이제 검정색이 됐죠? 검정색이 되면 스케치 정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얘는 뭐예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로프트. 얘도 똑같아요. 프로파일과 패스가 있어요. 프로파일이 뭐예요? 얘. 그쵸? 그 다음 따라갈 선은 얘. 수입 맞나요? 수입? 아 로프트로 했군요. 제가. 왜 안 말렸어요? 수입이잖아요. 그쵸? 순간 땀 흘렸어요. 예. 프로파일이 있고 패스가 있죠. 예. 그래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얘는 수입으로 만들어졌고 얘는 프로파일로 로프트로 만들었고 얘는 리볼브로 만들었고 얘는 익스트루드로 만들었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솔리드 모델링
자, 퓨전에서 솔리드 모델링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솔리드 모델링을 퓨전에서 있는 책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D CAD 프로그램들 3D CAD 프로그램이 있는 책들 집에 있거나 혹은 학교 갔더니 있더라. 그럼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익스트루드 뭔가 쭉 뽑아낸 걸 익스트루드. 리볼브는 뭐냐면 회전해서 입체를 만드는 거. 로프트는 단면과 단면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 스윕은 어떤 단면을 어떤 선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이 네 가지가 3D CAD 프로그램이 어디서나 다 나와요. 이 3D CAD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카티아 책이 있다. 그럼 카티아 책을 가지고 퓨전으로 만들어 보는 연습. 혹은 내가 봤더니만 솔리드웍스 책이 있다. 그러면 퓨전을 만드는 방법. 학교 갔더니만 친구가 뭐 인벤터 책이 하나 있다. 등등등등 이런 게 있으면 퓨전으로 똑같이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퓨전 수업을 할 텐데 어떻게 했느냐? 저는 원래 솔리드웍스를 항상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책이 있는 예제 가지고 퓨전을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솔리드 모델링, 피처 모델링을 마스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나온 퓨전 360 책이 별로 없어요. 최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3D CAD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이 3D CAD에 있는 기능을 공부하시면서 퓨전으로 같이 연습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프로그램을 공부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꿈이 자동차 회사에 관련된 회사에 보면 무조건 카티아를 쓰셔야 되고, 전 그냥 기업에 가서 설계 같은 거 하겠어요 하면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를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지 같은 책을 하나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인벤터, 퓨전 360을 공부하는데 굳이 퓨전 360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3D CAD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